안녕하세요, 여러분. 변수와 연산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지 학습지 12페이지에 있는 위로 올라갈게요. 3번 변수와 연산자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 중에서 3번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인쇄되는 답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드 줄마다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행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그려져야 코딩에서 변수를 활용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수학 문제 풀듯이 종이를 한 장, 수학 문제 풀듯이 이렇게 써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해석하는 방법은 세로 방향은 줄과 코드를 적어 놨고요. 가로는 A, B, C 해서 변수와 무엇이 출력되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빈칸을 한번 채워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과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입니다. A equal 10이라는 얘기는 10이라는 숫자 데이터를 A라는 변수에 넣어라 라는 뜻이니까 변수 A에는 1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자, 두 번째 줄이에요. B equal 7. 자, B 변수에 7 넣으라고 했으니까 B라고 하는 변수에는 두 번째 줄에서 7이라는 숫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겠죠. 세 번째 줄 C equal A 나머지 연산자 B, 즉 A에 있는 10을 B 변수에 있는 7로 나눈 나머지는 3 맞죠? 이걸 변수 C에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줄에서 C 안에 3이라는 숫자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 줄 A equal A 플러스 C. 자, 이걸 수학 시간처럼 이퀄 하나를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해석이 안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강조 드리고요. 자, 변수 A에 지금 10이 들어있고요. 변수 C에는 3이 들어있습니다. 두 개 더하면 그렇죠. 13. 이걸 다시 A에 넣어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세요. 그래서 네 번째 줄에서 A라고 하는 변수에는 10을 데이터를 밀어내고요. 여기에 새로운 13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줄 B는 A-B. 자, A에는 현재 지금 최신의 데이터가 13이 들어 있습니다. 13에서 B, 7을 뺀 값은 6이죠. 그 6을 다시 B에 넣어라, 갱신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7은 데이터가 삭제, 밀려나고요. 여기에 7 대신에 6이라는 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줄 C는 A 나머지 연산자 C. 자, 현재 A에는 13이 들어있고 C에는 3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13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되겠죠. 자, 이걸 C에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여섯 번째 줄에서 C라고 하는 변수에는 3은 밀려나고요. 데이터가 밀려나고 그 자리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변수들의 상태는 A에는 13, B에는 6, C에는 1이 들어가게 됐고요. 자, 코드를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일곱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줄에서 프린트 A 하게 되면 A 변수의 가장 최신의 데이터인 13이 출력이 되겠죠. 여덟 번째 줄 프린트 B 하면 B라고 하는 변수의 가장 최신의 데이터인 6이라는 게 출력이 될 거고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아홉 번째 줄 프린트 C 하면 C 안에 들어있는 가장 최신의 데이터인 1이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한 게 맞는지 플레이북 가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봇으로 왔는데요. 쌤이 프린트 12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3번을 그대로 타이핑했어요. 그리고 이걸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F2 살짝 줄여서 출력 영역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13, 6, 1 이렇게 나오죠? 이건 프린트 A, 얘는 프린트 B, 얘는 프린트 C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푸실 차례예요. 오늘 클래스룸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과제를 열어주세요. 자, 이름은 변수와 연산자이고요.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 파일이에요. 제일 먼저 왼쪽 상단에 파일명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커서가 깜빡이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의 학번과 이름으로 수정해 주세요. 과제 1, 과제 2 이렇게 탭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탭 과제 1번인지 확인하시고요. 선생님이 방금 전에 3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머지 세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어떻게 푸느냐? 자, 이렇게 노란색 셀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이 셀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지 예상해서 숫자를 채우시면 되고요. 없어지는 데이터 옆에는 선생님이 문제 풀었던 것처럼 X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지 12페이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린트 명령어를 잠깐 언급했어요. 프린트는 출력 영역에 괄호 안의 내용을 그대로 출력해주는,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이때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이 문자다. 그러면 문자 좌우에 큰 따옴표를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건 문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문자, 텍스트구나 하고서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력해서 보여줘요. 그 외에 변수나 숫자, 수식 등은 그냥 적으시면 되고요. 변수는 변수 안에 데이터를 보여줄 거고요. 수식을 넣으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수식을 계산해서 그 결과를 보여줄 거예요. 플레이봇으로 가서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 프린트를 오픈해 주세요. 파일명입니다. 주석은 살짝 지울게요. 그리고 1번 줄에 커서를 두시고요. 자, 먼저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를 출력해 볼 거예요. 그래서 출력해라 라는 명령 프린트 라고 쓰시고 괄호 열고 닫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걸 보고 싶으니까 이 안에 안녕하세요 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 안녕하세요 라는 말은 텍스트죠. 그래서 이 텍스트라는 걸 나타내 주기 위해서 앞 뒤에 큰 따옴표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할게요. 자, 2번 줄에는 A 이퀄이라고 쓸게요. A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자, 변수에 항상 숫자만 넣으라는 법은 없어요. 텍스트를 저장해 볼 건데 대신 텍스트는 뭘 붙여요? 그렇죠. 큰 따옴표를 열고 닫고 그 안에 쓰고 싶은 텍스트를 쓰시면 돼요. 선생님이 뭐라고 쓸 거냐면 감자와 이렇게 쓸게요. 감자와 그 다음에 엔터 다시 B 이퀄 자, 또 큰 따옴표를 하시고 큰 따옴표 안에 고구마라고 쓸게요. 감자와 고구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따라서 타이핑해 보세요. 마지막 끝으로 커서 옮기시고 엔터. 자, 네 번째 줄에는 프린트라고 하시고요. 괄호 열고 닫고 이 괄호 속에 A 플러스 B라고 타이핑 하시고요. 다시 한번 프린트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B라고 쓸게요. 그리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똑같이 타이핑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값이 출력되는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F2. 자, 출력 영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플러스와 컴마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플러스는 텍스트와 텍스트를 더해서 출력해 주는데 출력 영역 보시면 서로 블랭크 없이 스페이스바 한 칸 없이 출력한 거고요. 컴마는 여러 개의 텍스트를 동시에 출력해 주는데 사이에 블랭크가 한 칸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난 여기 보시면 감자와 고구마 사이에 꼭 한 칸, 블랭크를 한 칸 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
블랭크도 하나의 텍스트예요. 글자는 없지만 공간을 차지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A 변수의 감자와 뒤에다가 대신 따옴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커서는. 여기다가 커서 두시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서 공간을 한 칸 주던지 또는 고구마 앞에다 커서 두시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셔도 되겠죠? 자, 선생님은 감자와 뒤에 스페이스바를 한번 줘서 실행을 다시 한번 시켜볼게요. 즉 여기에 블랭크라고 하는 텍스트가 들어간 겁니다. F2 어때요? 두 번째 줄도 감자와 사이에 고구마 들어갔죠? 떨어진 거 보이시죠? 하나 더 코드로 다시 가셔서 엔터 치시고요. 여섯 번째 줄에 커서 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 equal 100 이렇게 타이핑 할게요. 자, 그리고 변수를 한번 출력해 볼 건데 C 안에 있는 변수 100을 보고 싶어요. 명령어가 뭐라고요? 그렇죠. print 라고 하시고 괄호 열고 닫고요. C 변수를 보고 싶으니까 괄호 안에 C라고 쓰시면 되겠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F2 그러면 당연히 100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100이라는 숫자만 나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코딩을 조금 할 건데 무슨 말이냐면 100이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 예를 들면 100세트라는 단위까지 출력하고 싶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접착제 역할을 하는 이 플러스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컴마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플러스를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7번 줄에 C 안에다가 커서 두시고 C 바로 옆에 커서 두시고요. 접착제 역할을 하는 플러스 집어넣고 여기다 세트라고 하는 텍스트를 넣고 싶으니까 얘도 텍스트 큰 따옴표를 열고 닫고 요 안에 세트라는 말을 써주는 거죠.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서 C는 변수이고요. 세트는 텍스트, 서로 데이터 타입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F2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100세트라고 단위까지 우리의 목표인 단위까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결론 이렇게 출력 영역은 실행 결과와 띄어쓰기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제어가 가능합니다. 선생님과 똑같이 코딩하신 후에 왼쪽에 코드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별 도장은 없어요. 이게 오늘의 미션이고요. 변수와 연산자 구글 문서 있죠? 스프레드시트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변수와 연산자 구글 문서 아래쪽에 보시면 과제 2라고 해서 두 번째 탭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볼게요. 둘 다 프린트 문이고요. 그 다음에 5 더하기 7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따옴표를 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따옴표 했으니까 문자 취급 되겠네요. 다른 하나는 따옴표가 없어서 아마 수식으로 취급이 될 겁니다. 각각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들이 적어 주시고요. 이 파일을 과제 1과 과제 2 모두 채우신 후에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문지 없고요. 대신 이 변수와 연산자 과제 파일을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